세 분의 그 당대표 후보들이랑 식사를 했어요. 그동안 쌓이고 있으면 충분히 더 얘기해. 더. 아니, 저희 다 풀었는데 아니야, 더 얘기해. 니네. 쌓인 거 없다니까. 아니, 그래도 더 얘기해. 한 시간만 더 얘기해. 자, 이제 대통령도 이제 여유 공간이 생기잖아. 앞에서 저렇게 다 그럼요. 해주니까 네. 당이 역할을 해주면 대통령이 막 한결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야, 대통령도. 이 대통령 정책 속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많아. 신발끈 다시 매길. 자, 우리 다시 하자 말이야. 어? 진짜 지금부터 다시 하는 거야. 어? MBC. 이 대통령 정부 출범 440여일 반칙, 불공정, 비정상 바로잡는 개혁 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생략된 말이 저는 느껴져. 눈에 보여. 정부 출범 440여일이나 되는데 우리가 민주당이 일 아는 바람에 손발이 묶여가지고 여태까지 시간 낭비했잖아. 굉장히 열심히 속도전 이제 하자. 요 얘기거든. 저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럼요. 정부가 새로 출범한다는 느낌이 확 드니까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1기 지나서 네. 집권 2기쯤 되면 그러니까 2년 차에 더 접어들었을 때 원래 이런 메시지가 항상 나오거든요. 대통령한테. 근데 지금 지방선거에다가 전당대회까지 겹쳐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올스톱이 돼 있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렇죠. 인사도 못하고. 네, 이제 다시 신발끈 매고 다시 개혁을 하든 다시 뭔가 일을 저질러서 맞습니다. 뭔가 바꿔보자 이런 생각들을 이제야 이제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이다. 자,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얼마나 바빴냐면 왕이가 왔어. 왕이. 중국 외교부장. 2시부터 만났거든요. 어제 이제 외교장관 아마 안보실장도 만났을 텐데 상당히 광폭으로 지금 왕이가 국내 관계자들 만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까지 만났어. 왜 이 시점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현안은 북미회담. 북미회담이 아까도 뭐 잠시 얘기 나눴습니다만 11월에 중간 선거 있잖아요. 네. 중간 선거가 트럼프한테는 정말 중요하잖아. 근데 이룬 게 없어. 이란에 늪에 빠져 있고 지금 뭐 인플레에다가 뭐 되는 게 없잖아. 그런데 11월 3일인가 그럴걸요. 근데 중국 센진에서 열리는 에이펙, 우리 이제 작년에 우리가 경주에서 했고 에이펙이 11월 16, 17, 18인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에이펙에서는 도장만 찍어야 돼. 그 전에 실무 협상을 마무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거든. 뭔가가 메시지가. 그러면은 그거 이제 정리해가지고 대충 뭐 북핵 뭐 시운 7개 가지고 있어. 시운 7개까지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가 뱉었잖아요. 네. 그럼 거기까지는 인정하겠다는 거거든. 이제 거기서부터 동결, 감축 뭐 이렇게 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면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보유 수준이랑 거의 살짝 작거나 비슷한 규모이기 때문에 핵 보유국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8월 20일이야 벌써? 9월에는 만나야 돼. 9, 10. 그 임박해서 한국이랑 조율하기 위해서 온 걸로 보이고 청와대에서는 이번 참에 정말 트럼프한테 뭐 공식적으로 나온 메시지도 있는데 경의를 표한다. 그러면서 그쵸. 이번에 꼭 네. 뭔가 이루어지기 바란다는 입장까지 내는 거 보면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늘 기조가 같듯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북미 회담에 판을 그냥 대한민국이 깔아주고 있는 것처럼 페이스메이커. 외부에서 보일 때 너무 그렇게 명확하게 보이니까 이거는 뭐 우리 안보력도 높일 거라는 메시지 계속 그동안 내왔죠. 그리고서는 뭐 거기 주한미군 어떻게 철수해라 마라 하는 이야기에도 그냥 강경하게 발언을 하는 대통령의 입장과 지금 이게 다 준비된 메시지였구나. 맞습니다. 그러면 끝대로 지금까지 끌고 왔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런 어떤 효능감이 있죠. 네, 오늘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기쁘네요. 그 문재인 대통령 때하고 많이 달라진 게 그때는 한반도 운전자론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키를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남북이 직접 이 상황을 뚫고 나가려고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후반이고 처음이 균형자론이었다가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근데 했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게 깨져버렸잖아요. 깨지고 나니까 그게 깨지니까 모든 게 다 한꺼번에 깨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하고 교류를 하거나 이걸 못하고 그냥 막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그걸 잘 안 거지. 그렇죠. 그래서 페이스메이커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거든. 그럼요. 북한하고 우리가 계속 뭔가를 조율하는 작업들을 해야 된단 그리고 말이에요. 8.15 메시지 다자 테이블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취지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좀 분담할 의사를
이제 표명한 거 중국이랑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아마 하고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 아침부터 계속 바쁜 일정. 어제 밤 11시 50분까지 죄송합니다. 11시 30분까지 그 우리 세 분의 그 당대표 후보들이랑 식사를 했어요. 야심한 시간까지 대통령이 나는 피곤하지 않다. 그동안 쌓이고 있으면 충분히 더 얘기해. 김민석 그랬다는 거야. 당대표는 피곤해요. 피곤하지. 그래도 일복이 터져서. 예. 그 너희들 저 서로 쌓이고 있으면 더 얘기해. 더. 아니 저희 다 풀었는데 아니야 더 얘기해 니네. 아니요 이제 더 이상 쌓인 거 없다니까. 아니 그래도 더 얘기. 1시간만 더 악수해. 얘기해. 이래가지고 11시 30분까지 술 마신 것도 아니래요. 술 안 마셨다고요? 네, 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 술도 그냥 요거 건배만 처음에 막걸리 네. 비슷한 걸로 한 거고 네. 술도 안 자셨대요 다들. 그럼 남자 넷이서 5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해? 그래서 거기 이제 강훈식이랑 한병도 이렇게 배서 가신 분들 계셨잖아요. 근데 당사자 대표 후보 3명이서 주로 얘기를 했대.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걸 원했던 거고 여하튼 그렇게까지 하고 피곤한 일정 속에서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왕이 만나고 2시에 만나서 또 3시에 대통령 수석 비서관회의였어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또 이만큼 뭐가 보도 자료가 지금 와 있던데 대통령이 이제는 아주 본격적으로 또 이재명, 김민석 투톱으로 엄청난 일들을 지금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못 보신 영상일 텐데 그렇게 해서 거의 12시쯤에 아마 이제 퇴근을 한 겁니다. 김민석 대표 어디로 갔냐? 여기로 갔다는 겁니다. 국회 앞이야. 차가 1대도 없잖아. 이건 심야라. 진짜 놀란 네? 표정이죠. 완전 놀랐어요? 어머. 아니 너무 행복해요 이 시간. 네, 이쪽 보시고 왜 이 지지자들이 이런 순서를 마련했냐면 그 당선 당일날 거제 내려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지지자들 접촉할 타이밍이 아.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또 축하 현수막도 걸고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또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저 라이브도 어저께 늦게까지 자정 넘어서 보셨어요? 봤는데 네. 어떤 기분이었냐면 예전에 아니 도대체 언제 잠을 자고 몇 언제 시간을 뭐 하는 주무신 거예요? 거예요? 팬클럽, 대체? 좋아서 약간 네. 팬의 마음으로 연예가 중계에서 네. 스타와의 데이트할 맞아요. 때 명동거리를 걸으면서 막 이렇게 질문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저녁에 카메라 불빛 하나 탁 터지고 거기에서 현수막 보고 그다음에 이제 축하 화환에 써져 있는 글귀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뭔가 힘을 얻어 가셔라라는 진정한 지지자들 마음을 잘 전달 받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전당대회 이후에 정신이 없이 또 지금 막 2, 3일이 흘러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 정말 엄청난 승리를 거둔 거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아드라 쇼츠에도 이거 올렸던데 많이 지금 뭐 좋아요 45,000 이렇게 하면서 이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 실제로 정말 비주류였던 이재명과 그 이재명의 정치 세력이 실제 뭐 이겨낸 정말 어려운 싸움이었다 하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고 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낯익은 얼굴. 이동영 엄청 고생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1년차 대통령한테 이렇게 한 정당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명박 때도 대법원장하고 대통령하고 부딪힌 적도 있고 윤석열도 부딪힌 적 있고 다 그런데 법원에서 양보했어요. 이번에 약게 보면은 더 소수파로 집권했단 말이야. 왜 사정기관을 바로 장악했잖아. 이런 게 진짜 참 유혹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한동훈한테 사과할 거가 머릿속에서 칵 사과문 써는 그렇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만만했던 이유는 대통령이 다 사정기관, 권력기관 다 내려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또 이런 지적도 상당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여기 이동영 작가도 잃은 게 참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욕바지 됐죠. 그리고 비호감도를 그 팀 정청래에서 뭐 순위를 매긴 건지 모르겠지만 딴지 게시판에 이제 욕설 혹은 비난글 이거 순위를 매겼더니 압도적으로 1등을 했다고. 그래서 그것부터 해서 뭐 구독자 빠지고 광고도 빠지고 막 여러 가지로 근데 그냥 자기 성격에 그냥 한 번 뱉은 지지는 철회가 불가능한 마음이더라고요. 이상호 대표님처럼. 그래서 뭐 받아들이겠죠 뭐. 지지 여부를 떠나서
이건 사실 진실의 문제. 인 만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정성호 장관이 이제 돌아오잖아. 지금 긴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럽니다. 자, 일단 JTBC. 정성호 사퇴하라던 김용민 이제 와서 입장 180도. 네, 절대 사퇴하지 말라고 지금 그런 왜? 나고. 예? 책임을 다하라. 끝까지 책임 다하라고. 정부의 시간이다. 오지 마. 오면 안 돼. 무섭단 말이야. 실제로 대통령 팬카페죠. 네, 제명인의 마을 김용민 강퇴 투표 정청래 이성윤 이어 5번째. 최민희 등에 이어서 자, 일단 뭐 사실상 강퇴가 의결이 되고 발표만 아직 아마 안 된 상태 같은데 김용민 의원이 제명인의 마을에서 강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불의에 맞서 빛의 혁명을 이뤄낸 동지들입니다. 지금은 잠시 가는 길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결국 흐르고 흘러 다시 모이게 될 것입니다. 큰 바다에서 다시 만납시다. 근데 다시 모이게 될까? 큰 바다에 그 부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근데 김용민 이제 의원이? 상류에서 음흠. 하류로 내려와가지고 바다랑 이제 합쳐질 때에도 방향을 잘못 틀어가면 그 물줄기는 말라버리잖아요. 음흠. 김용민 의원이 스스로 그 방향을 좀 중간에 바다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산 쪽으로? 오늘 이렇게 멘트빨이 틀어버린 게 네네. 아닐까. 네네. 그리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주워 담을 기회.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도 선배이고 그리고 같은 법조인 출신으로서 지금 법장께서 하는 말이 뭔지 본인은 사실 알았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에 보안수사 요구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을 때 법장이 이걸 좀 수정해주라라는 메시지를 줬으면 거기에 맞게 잘 같이 협조했으면 되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볼 때에는 자기 정치하나? 왜 자꾸 이렇게 어깃장을 놔? 이런 분위기로 읽으니까 방향이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가는 느낌이어서. 근데 확실히 정성호 이제 5선에 정성호가 돌아오는 게 박은정, 김용민 군기 잡으러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패널들도 계시고, 근데 확실한 거는 후속 입법을 챙기겠다. 아마 일요일인 것 같은데 경기도당 당원대회 때 정성호 장관님을 행사장에서 만났어요. 홍기현 의원이 만나서 들은 얘기랍니다. 그분도 국회의원이시니까 오셨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 이제 나 다음 주면은 국회로 올 거야. 그러셨어요? 예. 아마 이제 전당대회 끝나니까는 가능한 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와가지고 본인이 이 형사소송법 지금 보안 사건이 완전히 폐지된 상태로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거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역할을 내가 국회에 와서 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또 페이스북에도 그런 메시지 올리셨더라고요. 그런 연장선상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좀 긴장이 될 거예요. 저는 일단 이분도. 정성호 장관이 돌아오시면 네. 당으로 김용민이나 박은정이나 이성윤은 가서 사과를 좀 해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너무했다. 법사위에서.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리고 선배 의원이고 저분이 무슨 검찰 편이기를 해요. 무슨 검찰 개혁 안 하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동료 선배 의원에 대한 예의도 아니었고, 네. 사실은 정성호 장관이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것도 이분이 더 이 장관직을 수행할 의욕이나 동기를 꺾는데 큰 역할을 한 그런 모습이었다, 국회에서. 아니 지금 뭐 사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 사람한테 마치 뭐 법무부 장관 맞더니 검사들한테 꼬드김 당해가지고 검찰개혁 방해에 놀려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그렇게 의심하고 굉장히 잘못된 행동들을 했어요. 아니 나라도 안 하고 싶죠, 더 이상. 아니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입니다. 이때 요 말 가지고도 엄청나게 또 씹었습니다. 그죠? 정성호 장관 돌아오시면 상당한 저는 또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원기 소장은? 네, 뭐 정부에서 장관으로 이제 국회에 나와서 얘기할 때는 선배 이전에 피감 기관이니까 정부와 당의 충돌, 뭐 이견 노정, 뭐 무슨 뭐 이런 게 되잖아요. 불협화음. 심지어 이제 김민석 당시 총리께서도 보안수사권 폐지 입장이라는데 왜 법무부 장관만 저러고 있냐, 이런 식의 어떤 불협화음으로 비춰지는데. 그랬죠. 예, 근데 국회로 돌아오시면 이제 그냥 토론인 거죠. 수기인 것이고 이견을 얘기하기에는 법무부 장관보다는
가능하면 법사위로 돌아와서 얘기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지 뭐 군기 정성호 장관이 근데 패널들이 웃기려고 하는 얘기고 그렇죠. 정치적으로 그리고 장관께서 생각하셨을 때 제도를 합리화시키는데 뭐 본인 위치가 뭐가 더 좋은지를 아마 생각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아니면 뭐 장관하는 게 사실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음. 훨씬 더 좋은 자리이고 그런데 그래서 아마 사명감 때문에 돌아오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정성호 장관, 저도 한 20년 가까이 뵀어요. 근데 정말 선비야. 정말 맞아요. 점잖고 인격적인 분입니다. 네. 저도 어떻게 저런 분이 정치를 하지 할 정도로. 네. 근데 그분이 군기 잡으러 간다 이건 오바인 것 같고. 근육을 보면 그냥 공기가 잡힐 것 그렇죠. 같은데 칼은 뽑기 전이 제일 무서우니까요.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정말 그 대통령의 뜻대로 혹시라도 계실지 모르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입법을 좀 빈틈없이 하기 위해서 또 자기 소임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법무장관이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최고의 그런 권력 목소리가 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목소리를 내고 그 민주당 중진 의원이고 또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던 인사가 돌아와서 그렇게 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누군가는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무대뽀로 밀어붙인 것밖에 지금 국민들한테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다른 의원이 해줬어야 될 역할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돌아와서 지금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 참 놀라운 게 역대로 사실 장관이면 그냥 군림하고 누리는 자리지 일하는 자리로 별로 안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국무회의 생중계되니까 아이고 고생들 한다. 아이고 또 뭐 어떻게 쪼일까 뭐 이러면서 같은 입장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동병상련 국민들이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그 소임 마치고 국회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생각을 안 해봤었거든. 근데 이번 정권에서는 그 다 보여요. 아, 이 사람이 거기서 일하다가 또 이런 일을 하려고 오는구나. 그런 것들도 참 달라진 풍경이 아닌가 싶고요. 자, 이어서 어제 밤 11시 반까지 이어졌던 김정송 단합 6회 만찬. 요거 뭐 그래도 중요한 또 영상들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좀 보고를 좀 드릴게요. 대통령이 참 애를 썼습니다. 하나, 둘. 자, 좀 분위기 메이킹 하려고 애쓰는 거야, 대통령이. 얼마나 좀 사실 썰렁한 자리입니까?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라운드 테이블에서의 그림도 만들어냈어요, 그죠?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뭐 건배하고 한 그런 장면도 만들어냈는데 KTV가 공개한 풀 영상 보니까 한 1분 반 정도 이렇게 뭐 영상을 공개했더라고요. 네. 사실 진짜 이 정무수석도 진짜 바늘 방석이었어요 그동안. 사실은 이 말 잘못해가지고 중간에 갈등을 야기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이 그런 용인술 안 잘랐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2번이나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완주시킨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 대통령이 또 그런 또 서로 상생의 정치를 하는구나 그런 걸 저는 느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요 내용 김민석 대표가 직접 오늘 또 정리를 해 주셨네요. 어떤 내용이 대화가 있었는지. 어젯밤에 깊은 얘기를 나눴고 서로 정말 솔직한 얘기를 서로 나눴고 각자의 얽힌 인연들이 있잖아요. 대통령님과 정 대표와 저 같은 경우는 내란 시기에 또 각자 역할을 하면서 해쳐온 게 있잖아요. 또 송 대표는 그때 또 감옥에 있으면서 해쳐온 게 있고 오늘은 선거를 최근에 한 사람들이 좀 많이 떠들었어. 강 실장님하고 홍수석과 원내대표는 먹는 거 위주로 주로 선거를 하느라고 이게 많이 맺히고 힘들었던 세 사람이 많이 이야기했고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길어진 것은 사실 대표님이 일정이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시간을 이렇게 많이 내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더 깊숙이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는 대표님의 시간을 이렇게 배려한 것이 만들어낸 분위기 아닌가 싶고 다들 그러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나올 때는 훨씬 더 서로가 황금시대이기도 하고 정말 지금은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는 때여서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걸 공감하고 자, 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세 후보를 모아서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뭐 앙금이 완전히 풀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그림을 만든 자체로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때요, 하원기 소장님? 아니 뭐 사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민석 신임 당대표 지지하시는 그분들이나 정청래 대표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아닙니까? 그럼요. 뭐 일부는 이제 서운한 감정을 막 게시판에서 노정시키곤 했지만 그렇다고 뭐 당신들 반명됐으니까 이제 당신들이랑 따로 간다 뭐 대통령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럼요. 뭐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서 뭐 심지어 중도 보수 확장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대통령 지지자들이고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니 그래서 불러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접합제 역할을 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석현 평론가는 어디선가 네. 헤어지기 위한 그림을 만들었다. 뭐 이런 또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네. 그건 원래 호사가들이 그렇게 떠드는 건 좋아하죠 다. 네, 호사가 됐습니다. 이석현 평론가. 네. 아닙니다. 네. 네.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옳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렇게 보였나 보죠. 이석현 평론가가 워낙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줄 아는 사람이라.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측근들을 활용하는 법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고, 그리고 보낼 사람과 드릴 사람을 대할 때 온도차가 크게 없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하 소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호사가들은 그래 이번이 마지막 만찬이겠구나 하는 그런 최후의 인물들도 만찬. 네.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정청래 전 대표도 역할을 그동안 1년 동안 충실히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다독임, 뭔가 공식적으로 제대로 만찬하는 모습이 외부를 통해 나온 적은 사실 없기 때문에 이번 식사로 효율성 있게 시간 쓰는 분이라 뭐 개소식도 폐소식도 같이 하는 느낌으로 행사를 치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